서대문구 공동체 라디오 마이 FM 91.3 FM 하모니 일상을 잊은 그대에게. 여러분 영화 보는 거 좋아하시나요? 우리가 현실에서 경험할 수 없는 순간을 선사하고 어쩔 땐 한 사람의 이야기가 수백만 명의 마음을 울리기도 합니다. 또 거대한 스크린 앞에 앉아있으면 몰입감이 더더욱 커지는데요. 달콤한 팝콘 냄새가 좋아서 영화관에 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영화의 매력을 한껏 더 느껴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준비해봤습니다. 영화 산업과 관련된 이야기부터 보기 좋은 영화 추천까지 오늘 일상을 잊은 그대에게서는 영화를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첫 곡으로는요, B2B의 무비 들려드릴게요. 그래 믿을 만한 놈은 없고 네 옆에 내가 있긴 너무 아깝다고. 날 어떻게 말해도 난 그냥 이대로 밤새도록 끝까지 나와 즐기면 돼. Hey DJ 여자는 자나깨나 조심해야 해. 둘로 나눠서 가질 순 없을 테니 man. 불이야 조심해. 어두운 거리에서 날 유혹하려 해도 I belong to my lady. 유머한 조각 올려먹는 케이크 최고의 애잡단 수식어는 pass make history or not. 널 향해서 있어 all night alright. 조금 어지러워 날 좀 붙잡아줘. 가슴만은 따뜻해 거짓말은 잘못해. 사실은 나만이 외로운 것 같아. 들어줘 Please don't let me be. Looks like a movie 모두 뻔해. 나도 그렇게 널 사랑하길 원해. 늘 새롭게 남자답게 내 모든 걸 가져도 돼. 내 시간은 너대로 흘러. 늦기 전에 나를 받아줘. 네 맘의 상처 아무는 대로 I'll be your man. 누구보다도 내 마지막 사랑이 되도록. Before it's too late, girl, you better stop fighting. I'm one in a million, limited edition, no kidding. You'll be wishing you could be my missus. Sooner or later, girl, you want that position. When I walk up in the club, all the girls stare at me. I'm the only thing they see, and the guys who stay with me, cause I'm fresh and clean. From my head to my feet, I'm the definition of the word masterpiece. 넌 날 흥분시키는 내 모습에 야를 대지고 붕붕 떠있는 기분 그냥 얘기해도 내 귀가 가늘어. 너가 내 안에 단어같이 dynamite 들으시면 나요. 폭발 직전에 폭풍 전에 끊어지는 네 성과 터지는 심장은 붕붕. 원하는 엔딩은 bye-bye 날겨는 형량공주와 왕자. Looks like a movie 모두 뻔해. 나도 그렇게 널 사랑하길 원해. 늘 새롭게 남자답게 내 모든 걸 가져도 돼. 내 시간은 너대로 흘러. 예전에 나를 받아줘. 내 맘의 상처 아무는 대로 I be your man. 누구보다도 내 마지막 사랑이 되도록. 우리 둘의 만남은 어디까지 가는 똑같은 실수 다시 하지 않아. Move your body right now. 날 두고 가지 마. Do it again, do it again, do it again, yeah. Looks like a movie 모두 뻔해. 나도 그렇게 널 사랑하길 원해. 늘 새롭게 남자답게 내 모든 걸 가져도 돼. 내 시간은 너대로 흘러. 늦기 전에 나를 받아줘. 네 맘의 상처 아무는 대로 I'll be your man. 누구보다도 내 마지막 사랑이 되도록. 서대문구 공동체 라디오 마이 FM 91.3 FM 하모니 일상을 잊은 그대에게. 오늘은 영화를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오늘 새로운 게스트분들이 오셨거든요. 인사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혹시 자기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이번 주부터 융디랑 같이 라디오를 진행하게 된 고영주입니다. 그 라디오 이름 뭐죠? 저는 DJ 이름? 주디입니다. 네, 주디라고 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이번 주부터 합류하게 된 수디 김인수라고 합니다. 아, 네. 저희 새로운 남자 게스트 분들과 함께하는 남자 DJ 분들과 함께하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 또 어떤 다른 색다른 이야기가 나올지 기대되고요. 우리 꼬디는 아쉽지만 저번 주까지 함께 하게 됐어요. 제가 나머지 두 DJ 분들과 함께 또 재밌는 방송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주제와 관련해서 가볍게 이야기 나눠볼게요. 우리 주디랑 주디랑 수디는 영화 보는 거 좋아하시나요? 네, 저는 영화 즐겨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어떤 영화 좋아하시나요? 주디. 저는 로맨스 영화를 좋아해서 네. 대부분 보는 영화들이 다 그런 영화들입니다. 아, 그러면 영화관에서 보는 걸 더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뭐 집에서 보는 거 더 좋아하시나요? 연애를 하고 있을 때는 영화관에서 좀 많이 봤는데 아, 데이트해야 되니까. 네, 요즘에는 집에서 보는 게 조금 더 좋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아, 그런데 그럼 연애할 때 영화관 가서 영화 보는 거 좋아하세요? 뭐 영화도 자주 보고 있기는 한데 뭐 하나의 그냥 데이트 코스죠. 아, 아니 저는 별로 연애할 때 영화관 가서 영화 보는 걸 그렇게 안 좋아하거든요. 옛날 얘기긴 한데 아니 약간 저는 둘이 만나서 약간 대화하고 싶은데 영화관 2시간 동안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저는 약간 데이트할 때 영화관은 막 진짜 할 거 없을 때 가는 것 같긴 한데 아, 네, 그러시구나. 이제 연애할 때 로맨스 영화 보러 영화관에 많이 가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수디는 영화 보는 거 좋아하시나요? 네, 저도 영화 보는 거 좋아하고요. 저는 뮤지컬 영화, 음악 영화 쪽으로 저도, 많이 저도. 좋아해요. 그러면 영화관에서 보는 거 더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집에서 보는 거 더 좋아하시나요? 아무래도 이게 음악 영화다 보니까 저는 영화관에서 보는 거를 선호합니다. 네, 저도 영화 그래도 유명한 거 나올 때는 꼭 챙겨 보는 것 같은데 저도 뮤지컬 영화 되게 좋아하거든요. 몇 달 전에 위키드 본 것도 되게 좋아했고 또 제가 이따 뒤에서 얘기할 거긴 한데 가장 좋아하는 영화가 또 라라랜드거든요. 그래서 저도 뭔가 그 사운드랑 배경 이런 걸 되게 좋아해서 영화관 가가지고 뮤지컬 영화 보는 거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우리 DJ들이 가장 좋아하는 영화를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누구부터 말해볼까요? 주디부터. 가장 좋아하는 영화 하나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저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로맨스 영화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일본 영화 중에 나는 내일 어제의 너와 만난다라는 영화를 가장 좋아합니다. 네. 이 영화는 사실 일본의 라이트 노벨이 원작이라서 그 노벨 소설 이름이 나는 내일 어제의 너와 만난다. 이름은 똑같은데 네. 이거를 기반으로 만든 로맨스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좀 한 줄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처음에 보면은 마지막에 울고 두 번째 볼 때는 처음부터 우는 영화라고 이렇게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어떤 게 슬픈가요? 이 영화가 딱 근데 슬픈 내용. 제가 이 한 줄로 설명을 해드렸다시피 이 내용을 말해버리면은 영화 전체의 스포가 될 스포가 수 돼버리기 있으니까. 때문에 네, 참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영화관 가서 안 하겠죠? 나중에 뭐 OTT에서 꼭 보시길 바라고요. 그러면 우리 수디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는 뭔가요? 네, 저는 음악 영화를 좋아하다시피 저는 보헤미안 랩소디를 가장 좋아합니다. 네, 소개를 잠깐 해드리면 네. 전설적인 밴드 그 퀸의 음악들이 이제 막 나오는 그런 스토리가 담긴 영화인데요. 2018년에 개봉한 영화로 994만 명을 기록한 영화예요. 그래서 이게 제가 좀 가장 좋아하는 이유가 제가 이 당시에 영화관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오, 네. 그 시절의 추억이 좀 묻어있기도 해서 우와, 네. 가장 좋아하는 영화입니다. 어떤 영화관에서 알바하셨나요? 저는 그 메가박스에서 우와. 했었어요. 영화관 알바 약간 로망 있잖아요. 재밌는 일 없었나요? 사실 매일매일이 재밌었어요. 사람이 진짜요? 많다 보니까. 막 썸띵 같은 거 있었나요? 근데 정말 많았죠. 헐. 못하면 좀 이제 어디 좀 못하면 문제 있다. 문제 약간 있다 이런 싶을 정도로. 정도로. 약간 그런, 근데 요즘은 약간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코로나 이후로 좀 영화관 알바, 저도 막 학교 다닐 때 진짜 나중에 영화관 알바 꼭 해보고 싶었거든요. 네. 저는 보헤미안 랩소디 나왔을 때 중학생이었던 것 같은데, 세대 차이가 좀 느껴지네요. 또 이렇게 공격을 하시는구나. 네, 장난이고요. 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는 라라랜드입니다. 저도 뮤지컬 영화 좋아하는데 노래도 너무 좋고 아직까지도 노래 정말 좋아하고 제가 중학생 때 이 영화를 처음 봤는데 이 오프닝 장면을 되게 좋아했어요. 이 오프닝 장면 다 아시나요?
아, 그 한번 봤던 것 차가 같아요. 이렇게 정체되어 있고 거기서 막 빵빵빵빵 거리면서 막 이렇게 색깔 옷 입은 사람들이 춤추면서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원테이크로 찍었다고 해요. 오. 그래서 이거 핸드폰으로 원테이크로 찍었다고 했거든요. 그 느낌을 주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오프닝 장면을 잊을 수가 없어서 라라랜드를 가장 좋아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DJ들의 영화 취향에 대해서 가볍게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더 듣고 관련된 뉴스 들려드리겠습니다. 다음 곡은요, 데이식스의 Congratulation. 이제는 연락조차 받질 않아. 너 대신 들리는 몸이 건조한 목소리. 힘든 날들도 있는 건데 잠깐을 못 이겨 또 다른 대안을 찾아가. 시간을 가지자. 이 말을 안 잊는 그대로 시간을 가지자. 뜻으로 받아들여 버렸어. Congratulations, 넌 참 대단해. Congratulations, 어쩜 그렇게 아무렇지 않아 하면 알지 말봐. 웃는 얼굴 보니까 잊었나봐. 시간이 가자고 말게. 생각해보자고 말게. 내 눈을 보면서 믿게 놓고 이렇게 내게 아무렇지 않아 하면 알지 말봐. 웃는 얼굴로 날 까맣게 잊고 행복해하는 넌 어때? 그 남자 나보다 더 나아. 그 사람이 내 기억도 지워줬나봐. 그래 너가 행복하면 됐지 라는 거짓말은 안 할게. 대체 내가 왜 나타난 너한테 행복을 바래야 돼. 절대 I don't give up. Congratulations, 넌 참 대단해. Congratulations, 어쩜 그렇게 아무렇지 않아 하면 알지 말봐. 웃는 얼굴 보니까 잊었나봐. 시간을 가자고 말게. 생각해보자고 말게. 내 눈을 보면서 믿게 놓고 이렇게 내게 아무렇지 않아 하면 알지 말봐. 웃는 얼굴로 날 까맣게 잊고 행복해하는 넌 진심과 girl congratulations. 바로 얼마 안 걸렸네 잘나셨어. 인터넷에 올라온 네 사진을 보니 그리 많이도 행복하니 입이 귀까지 걸려있는 것 같아. 난 아직도 숨 쉴 때 심장이 아픈데 다행히 넌 절대 아플 일은 없겠다. 만약 또 이별을 경담 그럴 때마다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면 되니까. Congratulations, 어떻게 이래. Congratulations, 넌 절대 내게 돌아오지 않아. 기대조차 않아. 나 없이도 얼마나 잘 살지 몰라. 시간을 가자고 말게. 생각해보자고 말게. 기다림 속에 날 가둬버리고 너만 이렇게 내 곁을 떠나가. 그 남자를 만나 나라는 몸은 없었던 것처럼 사랑에 빠진 너. 서대문구 공동체 라디오 마이 FM 91.3 FM 하모니 일상을 잊은 그대에게. 네, 노래 한 곡 듣고 왔고요. 관련된 뉴스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멀티플렉스 3사가 담합해 영화표 가격을 인상했다는 신고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됐습니다.
영화관 3사는 코로나19 이후 주말 기준 12,000원인 티켓 가격을 3차례 인상했고 현재 티켓 가격은 25% 증가한 15,000원입니다. 영화관마다 극장수, 영업이익, 임대료 등이 다른 상황에서 가격을 동일하게 인상한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담합 가능성이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영화관들이 참여한 단체인 한국상영발전협회는 담합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멀티플렉스 3사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마무리한 후 각사에 제출받은 자료들을 분석 작업 중입니다. 네, 영화표 가격 인상과 관련된 뉴스인데요. 노래 한 곡 더 듣고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곡은요, 규현의 광화문에서. 넌 어땠는지 아직 여름이 남아 왠지 난 조금 지쳤던 하루 광화문 가로수 은행잎 물들 때 그제야 고개를 들었었나 봐 눈이 부시게 반짝이던 우리 둘은 이미 남이 되었잖아 네 품 안에서 세상이 내 것이었던 철없던 시절은 안녕 오늘 바보처럼 그 자리에서 있는 거야 비가 내리면 흠뻑 젖으며 오지 않는 너를 기다려 나는 행복했어 그 손잡고 걷던 기억에 또 뒤돌아봐 네가 서 있을까 봐 난 모르겠어 세상 살아가는 게 늘 다른 누굴 찾는 일인지 커피향 가득한 이 길 찾아오며 그제야 조금 웃었던 나야 처음이었어 그토록 날 떨리게 한 사람은 너뿐이잖아 누구보다 더 사랑스럽던 네가 왜 내게서 떠나갔는지 오늘 바보처럼 그 자리에서 있는 거야 비가 내리면 흠뻑 젖으며 오지 않는 너를 기다려 나는 행복했어 그 손잡고 걷던 기억에 또 뒤돌아봐 네가 서 있을까봐 그 자리에서 매일 알아가 조금씩 변해가는 내 모습은 먼 날엔 그저 웃어줘 난 행복해 오늘 여긴 그때처럼 아름다우니 괜히 바보처럼 이 자리에서 있는 거야 비가 내리면 흠뻑 젖으며 오지 않는 너를 기다려 나는 행복했어 광화문 이 길은 다시
서대문구 공동체 라디오 마이 FM 91.3 FM 하모니 일상을 잊은 그대에게 오늘은 영화를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앞에서 영화표 가격 인상과 관련된 뉴스 들려드렸는데요. 잠깐만, 나 이거 좀 무슨 일? 네, 이 영화표 가격 인상이 OTT 이용자가 급증하는 하나의 이유기도 하죠. 요즘 영화관 안 가고 기다렸다가 OTT를 보는 사람들도 참 많잖아요. 그런데 이 OTT가 오히려 한국 영화 산업에 도움이 될지, 오히려 역효과를 부를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저는 OTT가 좀 한국 영화 산업에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해외 진출을 할 수가 있잖아요. 요즘 오징어 게임이 또 시즌2가 새로 나오기도 했고, 뭐 오징어 게임이나 무빙 이런 영화들이 글로벌 관객한테 노출이 되면서 조금 한국 영화 산업이 해외에서 주목을 받고 새로운 포문을 열었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리고 좀 OTT에서 영화를 만들다 보면 더 주제가 다양해지고 도전적으로 변하는 것 같아요. 비용이나 뭐 시간이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데 극장 관객 자체는 점점 줄 테니까 영화관이 좀 위태위태해질 것 같기도 하고 영화가 점점 더 상업화 될 것 같기도 한데 이와 관련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우리 주디. 저도 뭐 어느 정도 한국 영화 산업에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은 해요. 지금까지 웬만한 영화들이 거의 극장을 겨냥해서 나온 영화들이었는데 그 영화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고 다시 찾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OTT에서 그걸 이제 재방 형식으로 조금 진행을 해줬다고 저는 느꼈는데 이제는 이 영화관뿐만이 아니라 이 OTT에서 단독으로 개봉하는 영화들도 늘고 있어서 맞아요. 굳이 우리가 영화관에 찾아가지 않고도 요즘엔 이제 모바일로도 뭐 노트북으로 많이 볼 수 있으니까 그런 게 이제 이 수단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지 뭐 역효과처럼 이제 많이 주춤할 거다 이렇게 생각은 들진 않아요. 그러면 이제 주디는 오히려 한국 영화 산업에 더 도움이 될 것 같다. 아, 그쵸. 아, 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네, 또 우리 수디. 네, 저도 비슷하게 생각하는데 이제 조금 반대되는 얘기를 하나 해보자면 네네. 이제 아무래도 OTT가 채널이 많아지면서 그만큼 많은 콘텐츠들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이목을 끌기 위해서 어떤 좀 자극적인 소재들 그런 맞아요. 거를 쓰다 보면 오히려 좀 퇴보하는 그런 결과가 또 초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조금 해봤습니다. 맞아요. 저도 너무 공감하는 게 일단 OTT는 규제 자체가 영화관만큼 그렇게 빡세지 않으니까 너무 잔인하고 선정적인 내용이 많이 담기는 것 같기도 해요. 이제 그렇게 해야지 더 마케팅이 되기도 하고 바이럴이 되기도 하니까 네, 그래서 오히려 약간 영화가 옛날 영화들 막 고전 영화들 보면 되게 진정한 의미를 주고 감동을 주는 영화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그냥 막 내용 자체가 자극적이고 조금 어떻게 하면 자극적으로 마케팅을 해야 할까 요게만 좀 더 치우치는 것 같아서 저도 조금 어떻게 보면 너무 상업화로 빠지는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앞에서 영화표 가격 인상이랑 관련된 얘기도 나눠봤는데 좀 요즘 영화표 가격이 어떤 것 같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비싸다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쵸. 네, 계속해서 지금 인상하고 있는 분위기에 좀 같이 오는 느낌인 것 같기도 한데 2D 영화 기준으로 거의 15,000원으로 맞아요. 시작이고 이제 뭐 3D, 뭐 4DX 이렇게 가면은 가격이 이제 좌석마다 더 많이 올라가니까 조금 마음 편하게 볼 수 있는 좀 즐기러 가는 영화인데 어느 영화에 대해서는 이제 거금을 들여서 보는 영화가 될 수도 있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비싸지고 있지 않나 비싸지게 느껴진다고 생각을 해요. 네. 네, 수디는요? 네, 저도 이제 비싸다고 생각을 하는 편인데 이게 OTT 서비스가 품질이 점점 개선되다 보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비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인 것 같아요. 제가 영화관에서 일을 했을 때는 네네. 그때가 한 12,000원 정도였었는데 네. 그때 당시 생각으로는 이렇게 좋은 품질의 영화를 2시간 동안이나 편하게 볼 수 있다?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OTT 서비스가 점점 좋아지니까 굳이 이 돈 주고 봐야 하나라는 생각으로 바뀐 것 같아요.
네, 저도 요즘 너무 이제 비싸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옛날에는 뭐 영화표 가격이 낮았을 때는 그냥 뭐 오늘 뭐 심심하면 가서 영화 보자 이렇게 하고 뭐 재미없어도 봐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요즘은 그냥 너무 비싸니까 정말 좋아하는 영화가 아니면 가서 안 보게 되고 또 그냥 집에서 OTT로 보면 보다가 끌 수 있잖아요. 재미없으면. 그쵸. 근데 내가 이렇게 비싼 돈 가가지고 돈 주고 가서 영화 봤는데 좀 재미없으면 보다 나올 수도 없고 가격도 너무 부담스럽고 이래서 조금 더 이렇게 점점 영화표 가격이 비싸지는 게 물론 물가의 영향도 있겠지만 좀 한국 영화 산업이 주춤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또 관련해서 홀드백 제도라는 걸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코로나19 이후로 영화 산업이 좀 침체에 빠졌는데 OTT까지 더해지면서 극장 수입이 굉장히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또 코로나 이후로 OTT로 직행하는 영화도 많이 늘었고 공개 시기도 짧게는 2에서 3주 정도라고 합니다. 이러면 진짜 굳이 극장 가서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컨슈머 인사이트가 진행한 영화 소비자 행태 조사에 따르면 3에서 4년 전보다 극장에서 영화를 보는 횟수가 감소했다는 응답이 61%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가 홀드백 제도인데요. 홀드백은 극장에서 상영된 영화가 IPTV, OTT에 유통되기까지 유예기간을 두는 제도를 말합니다. 여기에도 이제 찬반이 갈리긴 하는데 뭐 시청자의 선택권이다. 영화 산업을 위해서 어쩔 수 없다. 그리고 이제 흥행 실패 영화가 오히려 홀드백을 묶여서 OTT로 빨리 갈아타지 못할 수 있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영화 산업 전체가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라는 이야기가 더욱더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제 뭐 한국 영화 산업에서 이 홀드백 제도가 많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노래 한 곡 듣고 두 번째 뉴스 들려드리겠습니다. 다음 곡은요. 윤종신의 존니. 이제 괜찮니? 너무 힘들었잖아. 우리 그 마무리가 고작 이별뿐인 건데 우린 참 어려웠어. 잘 지낸다고 전해 들어서 가끔 벌써 참 좋은 사람 만나 잘 지내고 있어. 굳이 내게 전하더라. 잘했어. 넌 못 참았을 거야. 그 허전함을 견뎌내기엔 좋으니 사랑해서 사랑을 시작할 때 네가 얼마나 예쁜지 모르지. 그 모습을 아직도 못 잊어. 헤어나오지 못해. 네 소식 들린 날은 더 좋으니 그 사람 솔직히 견디기 버거워. 네가 조금 더 힘들면 좋겠어. 진짜 조금 내 10분의 1만이라도 아프다 행복해져. 억울한가 봐. 나만 힘든 것 같아. 나만 무너진 건가. 고작 사랑 한 번 따위 나만 유난 떠는 건지. 복잡해. 분명 행복 바랬어. 이렇게 빨리 보고 싶어.
10분의 1만이라도 아프다 행복해져 혹시 잠시라도 내가 떠오르면 괜찮지내 물어봐줘 잘 지내 라고 답할걸 모두 다 내가 잘 사는 줄 다 아니까 그 한량한 자존심 때문에 너무 잘 사는 척 후련한 척 살아가 좋아 정말 좋으니 딱 잊기 좋은 추억 정도니 난 딱 알맞게 사랑하지 못한 뒤끝 있는 너의 예전 남자친구일 뿐 스쳤던 그저 그런 서대문구 공동체 라디오 마이 FM 91.3 FM 하모니 일상을 잊은 그대에게 오늘은 영화를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뉴스 우리 주디가 들려드리겠습니다. 롯데시네마가 개봉 20주년을 맞아 영화 포레스트 검프의 4K 리마스터링 버전을 단독 재개봉한다고 밝혔습니다. 포레스트 검프는 1994년 개봉해 제67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 감독상, 나무주연상을 포함한 6개 부문을 수상하며 전 세계적으로 큰 사랑을 받은 작품입니다. 이번 리마스터링 버전은 선명한 화질과 풍부한 사운드로 관객들에게 감동을 재현할 예정입니다. 롯데시네마는 이를 기념해 빈티지한 색감의 스페셜 포스터와 스페셜 아트카드를 선착순 증정하며 고급 펄 코팅지로 제작된 A3 포스터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롯데시네마 측은 4K 리마스터링 기술로 극장 환경에 최적화된 화질과 음향을 통해 그때의 감동을 다시 느낄 수 있을 것이라며 관객들의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네, 포레스트 검프가 재개봉한다는 뉴스 들려드렸고요. 노래 한 곡 더 듣고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곡은요, 루시의 아니 근데 진짜. 아니 근데 진짜 너 예쁘다니까 새벽을 깨우는 원한 햇살 같아 아니 근데 진짜로 너만 모르나 봐 형이 들어야지. 너 사랑하고 있는 걸 진짜로 모두에 같이 가요. 예전 거를 계속 들어보니까 이쪽에서 보는 거야. 그렇게 말하지 말아줘 그런 건지 중간 넘어가서 자꾸 하자마자 어디가 없나 그때 그 카르페 때 한번 찍어본 게 다여서 우울한 날 맞아. 너를 생각하면 그게 나무 편지. 우리가 모든 할수 있을 것 같아 바보 같아 웃음 한 방에 날 녹여버리고 장난치지 좀 말라니 아니 근데 진짜 너 예쁘다니까 새벽을 깨우는 어란 햇살 같아 아니 근데 진짜로 너만 모르나 봐온 세상이 널 사랑하고 있는 걸 아니 근데 진짜 너무 밝게 빛나서 세상이 까매질 시간조차 없는 걸 아니 근데 아니 근데 진짜로 바보 같아
만나고 들어보니까 헷갈릴 것 같아 뭐가 뭐인지 알 수 없잖아 넌 약간 진짜 별로인 내 맘속이 별로 이제 보이는 것뿐만 들린다 우스한 방에 날 녹여버리고 장난치지 좀 말라니 아니 근데 진짜 너 예쁘다니까 새벽을 깨우는 너란 햇살 같아 아니 근데 진짜로 너만 모르나 봐온 세상이 널 사랑하고 있는 걸 아니 근데 진짜 너무 밝게 빛나서 세상이 까매질 시간조차 없는 걸 아니 근데 진짜로 난 아무것도 없어. 영주 아니었으면 이것도 했을 건데 연습하러 들어가지고 그래 아니 근데 정말 넌 사랑인가 봐 어딜 봐도 내 눈에 너만 보이는 걸 아니 근데 진짜로 바보 같아 끝났어? 서대문구 공동체 라디오 마이 FM 91.3 FM 하모니 일상을 잊은 그대에게 오늘은 영화를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포레스트 검프의 재개봉 소식 들려드렸는데요. 이제 3달 전에도 노트북 어바웃 타임이 재개봉을 했어요. 요즘 명작들이 이제 줄줄이 재개봉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혹시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제 아무래도 OTT가 너무 시장이 커지다 보니까 영화관도 부담이 많이 돼서 이제 수익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품성과 대중성이 검증된 영화들을 이제 재개봉하는 게 어찌 보면 하나의 생존 전략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 재개봉 영화들은 광고나 이런 홍보에서 마케팅 비용을 확실히 줄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네,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네, 맞아요. 또 혹시 다른 이야기 있나요? 네. 저는 이 재개봉의 이유가 살짝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좀 계속 찾는 이유랑 좀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 그 음식의 맛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 맛을 아니까 한번 먹어봤기 때문에 더 찾고 더 먹어보고 싶어하는 그런 거랑 같다고 생각을 해요. 영화도 뭐 오랫동안 사랑받아왔던 영화들은 그 충분히 가치가 있고 이 신규 관람객들의 유입도 더 쉽게 끌어들일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조금 비슷한 것 같고 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명작은 그 전개와 결말을 알고도 다시 찾게 다시 한다. 찾게 된다. 네. 맞아요. 이런 뭐 어바웃 타임, 노트북 같은 영화들은 뭐 아주 평가도 좋고 누적 관람객 수도 굉장히 높은 영화여가지고 이 재개봉을 했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다시 극장을 찾아줘서 그에 따르는 수입이랑 점유율 같은 이런 긍정적인 효과를 많이 가져올 수 있지 않나,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네, 저도 이제 두 분의 말씀에도 다 너무 공감이 가고 또 약간 이 영화를 어렸을 때 보고 컸을 때 봤을 때 그 느낌이 다르잖아요. 저도 노트북을 어렸을 때 보고 요즘 다시 봤는데 뭔가 고등학생 때 봤을 때랑 조금 대학교에 와서 봤을 때 이런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 시절의 추억을 막 다시 느낄 수 있기도 하고 사람들한테 세대 간 연결감도 줄 수도 있고 또 옛날 영화를 요즘 세대가 같이 보면 또 세대 간의 연결감도 줄 수 있기도 하고 이래서 좀 기분이 색다르기 때문에 이런 재개봉 영화가 많은 관객들의 마음을 훔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융디는 뭐 옛날 영화 봤을 때 추억 같은 게 있었나요? 옛날 영화? 옛날 네. 영화가 뭐죠? 노트북 뭐 같은 있죠? 영화 보셨다고 했으니까. 네. 노트북은 이제 두 분한테도 너무 옛날 영화 아닌가요? 근데 뭐
모두가 아는 아, 그쵸. 이제 영화이기 추억보다는 이제 제가 이제 중학생 때 봤을 때랑 대학교에 와서 연애를 좀 하고 봤을 때 느낌이 달랐다. 공감되는 포인트가 있더라. 옛날에는 이제 무슨 내용인지도 몰랐는데 아, 약간 조금 이렇게 사랑을 해보니까 조금 다른 부분이 다르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아, 그리고 라라랜드도 막 어렸을 때 봤을 때는 막 중학생 때 봤을 때는 아니 왜 이렇게 일이 바쁘다고 막 사랑을 포기하나 막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또 이제 대학교에 와가지고 다시 보니까 그런 느낌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비긴 어게인을 한 3번 정도 봤었는데 오, 네. 최근에 또 이게 재개봉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확실히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그쵸. 학생 때 봤을 때는 어떻게 저 노래를 듣고 사람 마음을 읽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난 뒤에 이번에 보니까 아, 그런 게 느껴질 수도 있겠구나. 정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도 비긴 어게인을 전 재개봉으로 다시 안 보고 그냥 몇 달 전에 집에서 다시 봤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는 그냥 노래 영화인 줄 알았는데 다시 보니까 막 저도 하고 싶은 일이 생긴 다음에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되게 꿈에 대한 이야기로 관점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재개봉 영화를 봤을 때 좀 그때그때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그 해석이 달라지잖아요. 그쵸. 그런 것도 되게 재밌고 새로웠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재개봉 영화, 이제 어떻게 보면 신작 영화가 없어서 그렇다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영화 산업의 절박함과 맞물려 있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 재개봉한다는 게 신작 영화가 없다는 말일까? 아니면 아까 저희가 말했던 것처럼 과거에 대한 향수일까? 어느 쪽에 더 생각이 가까우신가요? 둘 다 어느 정도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영화가 지금 잘 안 되니까 그렇게 그 스크린에 거는 영화들도 많이 없어지는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영화관은 어쨌든 임대료나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익이 필요하니까 재개봉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또 재개봉이 그런 향수 이런 문제도 있지만 향수 이런 것도 있지만 네네. 아까 얘기했던 노트북처럼 저희가 태어나지 않았거나 아니면 너무 어려서 못 봤던 그런 명작들을 한 번쯤은 제대로 보고 싶은 그런 욕구도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영화관에서 재개봉을 하는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어요. 네. 근데 저도 이제 두 입장에 다 공감이 되는데, 일단 약간 노트북이나 이런 영화는 되게 광고하기가 쉽잖아요. 저 그냥 인스타에서 보다가 막 노트북 옛날 사진 막 몇 개 모아두고 막 몇 월 개봉 이러니까 다시 보고 싶더라고요. 약간 그쵸. 영화관에서 그 감동을 느끼고 싶으니까. 그래서 이제 영화관 입장에서도 굳이 뭐 신작 영화를 만드느니 그냥 옛날 영화 약간 리마스터링 해가지고 화질만 조금 좋게 해서 내보내면 또 수익도 많이 얻을 수 있고 사람들이 어느 정도 관객이 보장이 되니까 조금 신작 영화가 없다는 말이다라는 쪽에도 가까울 것 같은데 또 옛날 영화를 다르게 볼 수도 있고 좋은 화질로 다시 보면 또 기분이 색다르기 때문에 조금 그런 향수를 저격하는 거인 것 같기도 하고 저도 두 입장이 다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저희 마지막으로 우리 DJ들이 3월에 볼 영화를 추천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주디부터 영화 추천 하나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저는 이제 또 3월 되면은 날도 따뜻해지고 새 학기도 시작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달이라고 생각을 해서 네. 좀 달달한 오, 또 로맨스 영화 좋아하시니까. 그쵸, 달달한 영화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 영화는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인데 네. 너의 결혼식이라는 영화입니다. 이제 따뜻해지고 꽃 그 피면은 박보영 나오는 거죠. 맞아요. 아, 박보영이랑 맞아요. 김영광 이렇게 나오는 영화인데 꽃도 피고 날도 따뜻해지면은 이 잠자던 연애 세포도 맞습니다. 이제 몸에서 스물스물 끼어 오르는데 이런 연애 세포들을 좀 충족시켜줄 수 있는 영화가 너의 결혼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줄거리를 간단하게 말씀해주자면은 이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이 계속 엇갈리는 타이밍이 반복이 되다가 그 끝에 아주 좀 운명적으로 연애를 시작하게 되고 다시 엇갈리며 이별을 맞이하고 결국엔 여자 네. 주인공의 결혼식에 참여를 헐. 하게 되는 남자 주인공의
이런 결말은 조금 어찌 보면 가슴 아픈 얘기라고 네. 할 수는 있지만 저는 그 연애하는 과정이 정말 대학생과 20대들이 조금 공감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랑 스토리들을 담은 영화가 아닌가 해서 뭐 이제 연애 안 하시는 분들은 이 영화 보면서 솔로 탈출도 할 수도 있는 거고 아, 맞죠, 연애를 맞죠. 연애 중인 사람들은 보면서 아 나랑 조금 비슷한 연애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라는 생각도 들 것 같아서 이 영화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저 그 영화 들어는 봤는데 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그 장면에 제가 봤어요, 영상으로. 그거 뭐지? 박보영이 김영광 옷 맞춰준다고 그거 아세요? 옷 맞춰준다고 그 사계절 변하면서 맞아요, 맞아. 저 그 장면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거 아세요? 아니요, 저도 아, 너의 결혼식 안 봐가지고. 진짜요? 그럼 수디 나중에 유튜브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 그 장면을 되게 좋아하는데 마지막에 그렇게 슬픈지 몰랐네요. 맞아요. 엔딩은 조금 안 좋은데 저도 그 장면이 네. 되게 감동적인 장면이에요. 그 사계절? 네. 여자친구가 남자친구 옷 좀 만들어주려고 맞아요. 이제 치수 다 대주고 맞아요. 뭐 완성도 안 됐는데 입혀주고 맞아요. 뭔가 그 사랑의 그 눈빛이 맞아요. 다 느껴지는. 아, 그러면 자기의 전 여친 결혼식 갈 수 있어요? 나중에 초대받았어요. 안 가죠. 안 가죠? 네. 기분이 좀 싱숭생숭할 그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완전 깔끔하게 정리된 사람인데 그냥 이렇게 와줬으면 좋겠대요. 깔끔하게 정리할수록 가면 안 되죠. 네. 그게 좀 결혼하는 남편에 대한 네. 예의라고도 맞죠, 생각을 맞죠. 해서 가면 안 되죠. 수디는요? 저도 뭐 사실 저는 뭐 초대 받았는데 뭐 그러면 가도 되지 않나 사실 그런 생각이기는 하거든요. 그냥 쟤 잘 사네, 나도 잘 살아,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뭐 어쨌든 전 남친이건 뭐건 네. 알게 뭐야라는 그런 생각이기도 하고 사실 뭐 이미 결혼하는데 그쵸, 그쵸. 뭐가 걱정이겠어라는 생각이기는 해요. 저도 결사 반대입니다. 그러면 주디 약간 예를 들면 5명의 친구였는데 둘이 사귄 거예요. 네. 나머지 3명은 다 간대요. 저는 이제 시기 끝나는 거를 기다려야죠. 시기 끝나면 결혼식 이제, 끝나는 거. 같이 놀던 이제 무리가 있으니까 뭐 같이 나와서 이제 친구들끼리 한잔 하고 뒤풀이도 할 수 있는 거고 못 맞아. 보던 친구들도 또 볼 수 있는 거니까 저는 그 식장의 현장까지는 안 들어갈 것 같아요. 보는 기분도 좀 그럴 것 같고. 맞아요. 네, 저는 가서 뷔페만 먹고 오겠습니다. 먹튀. 먹튀를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수디도 영화 하나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저는 지금 상영 중인 미키 17 추천하려고요. 오, 봉준호 감독 네, 신작. 맞아요. 그래서 이게 어제까지 기준으로 해서 4일 만에 100만을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오, 뭐 같은 SF 장르였던 네. 최근에 오펜하이머 네. 네네. 그 영화가 5일 만에 100만을 넘었는데 네네. 그런 거 보면 조금 더 빠른 페이스여서 오. 찾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오. 저도 아직 안 보긴 했지만 그래요? 네, 이번 주 금요일에 볼 거예요. 진짜요? 네. 저도 약간 궁금해요. 약간 그게 봉준호의 과연 이름값일까 아니면 진짜 재밌을까? 맞아요. 또 영화는 배우도 빵빵하니까. 영화는 누구랑 보러 가세요? 저는 이제 지인과 이렇게 가기로 했어요. 지인. 네. 어쨌든 뭐 하나 팁을 또 드리면 영화값이 좀 요즘 부담된다는 그런 얘기가 많으니까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에 있는 그 문화가 있는 날을 한번 이용해 보는 것도 맞아요, 좋을 것 맞아요. 같아요. 이날에는 또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영화를 반값에 볼 수 있어서 이럴 때 아니면 또 보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한번 미키 17 보시는 거 추천합니다. 네. 저도 미키17 보러 가보겠습니다. 네, 저는 아까 초반에 말했었는데 위키드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뮤지컬 영화인데 3시간이라서 좀 길긴 해요. 근데 이게 1이랑 2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1이 몇 달 전에 개봉을 했었고 2가 이제 곧 나온다고 했으니까 2 나오기 전에 1 집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아리아나 그란데가 연기랑 노래를 너무 잘하고 너무 예쁘고 그 글린다의 끼 많은 걸 너무 잘 표현해서 저는 이 영화를 보고 아리아나 그란데를 되게 가수가 아니라 배우로서 되게 푹 빠졌던 것 같고요. 그리고 마법 세계를 배경으로 해서 색감이랑 배경이 너무 예쁘기 때문에 무조건 영화관에 가서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오즈의 이거 위키드 보셨나요? 두 분 다? 저는 안 봤어요. 안 보셨어요? 네. 네, 보셨어요? 저도 친구가 추천해가지고 네. 제가 꼭 보라고 했는데 안 봤죠. 보셨어요? 네. 그럼 오즈의 마법사 보셨나요? 그거는 봤죠. 이게 오즈의 마법사 그 전 얘기예요. 그거 아세요? 그래서 이게 이 영화를 보기 전에 이 배경을 약간 유튜브 같은 데서 먼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 오즈의 마법사를 보면 서쪽 마녀랑 동쪽 마녀가 나오거든요. 네네. 근데 누가 나쁜 애인지 모르겠는데 그 서쪽 마녀가 아마 나쁜 마녀고 동쪽 마녀가 착한 마녀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서쪽 마녀가 왜 나빠졌는지를 보여주는 게 위키드예요. 근데 이 서쪽 마녀가 이제 엘파바로 나오는데 얘가 그 초록색인 건 아시죠? 얘 사진도 모르세요? 네. 진짜요? 이 아리아나 그란데가 완전 공주로 나오고 이 엘파바가 초록색 약간 괴물같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어렸을 때부터 피부색이랑 이런 게 달라서 되게 차별을 많이 받고 오해를 많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얘가 흑화를 한 거예요. 흑화를. 그래서 약간 영화가 주는 메시지는 과연 나쁜 사람이 처음부터 나빴을까? 아니면 사회가 이 사람을 나쁘게 만들었을까? 이 메시지를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꼭 배경 설명을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즈의 마법사랑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연결고리를 하나씩 찾는 게 재밌더라고요. 거기서 나오는 아마 어떤 남자가 막 나중에 허수아비가 되는 거고 어떤 또 주인공이 나중에 그 양철 그 로봇이 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배경 한번 찾아보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DJ들의 3월에 볼 영화 추천까지 마무리했는데요. 노래 한 곡 더 들려드리고 저희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다음 곡은요. 보아의 아틀란티스 소녀. 저 먼바다 끝에 뭐가 있을까 다른 무언가 세상과는 먼 얘기 구름 위로 올라가면 보일까 천사와 나팔 부는 아이들 숲속 어디엔가 귀를 대보면 오직 내게만 작게 들려오는 목소리 꿈을 꾸는 듯이 나다가 볼까 저기 높은 곳 아무도 없는 세계 그렇게도 만든 질문과 우리지 못한 나의 수많은 얘기가 돌아보고 서면 언제부터
서대문구 공동체 라디오 마이 FM 91.3 FM 하모니 일상을 잊은 그대에게 네, 오늘은 영화를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아무리 영화 산업이 어렵다고 해도 영화관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일상이 지루하시다면 영화관 가서 보고 싶었던 영화 한번 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무 생각 없이 영화에 몰입하면서 그 이야기에 빠져본다면 그 순간만큼은 스트레스도 잠시 잊을 수 있을 겁니다. 저희가 추천드린 영화도 한번 꼭 봐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다음 주에도 더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일상을 잊은 그대였습니다.